제가 이 다음번 킹 오브 트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중원 선수도 저를 많이 견제하고. 안녕하세요, A코치 윤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츠손입니다. 이번에 킹 오브 트랙이라는 대회에서 작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슈가 아닌데 어그로를 끌라고 이슈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킹 오브 트랙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동호회의 최강자라는 분을 꺾고 우승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은주 코치님, 이 킹 오브 트랙은 어떤 대회인가요? 저도 이제 킹 오브 트랙 경기는 선수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동호인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된 대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 대회랑 비슷한 것은 이제 크리테리움 대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데 짧은 거리를 그리고 인터벌도 되게 많고요. 코스는 커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 넘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박감도 넘치고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은주 코치님이 보셨을 때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같이 경기를 보셨는데. 저도 이제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수분들이 하는 경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시속감도 넘치고 플레이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코치님이 보셨을 때 어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선수들의 경기가 중계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선수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전략을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솔직히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정말로 김지웅 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 정말 철저한 전략을 준비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몰래 깜짝 게스트 김진웅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셔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진웅 선수. 네, 안녕하세요. 이번 16기 킹 오브 트랙에서 우승한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진웅 선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웅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엘리트로 음성군청 사이클 소속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진웅 선수가 킹 오브 트랙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니까 이 조그만 자전거계의 이슈 아닌 이슈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킹 오브 트랙 대회는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첫 대회는 선수하기 전 중학교 시절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참가하고 이제 작년에 15회 때도 한번 참가를 해서 너무 즐겁게 타가지고 이번 16회도 즐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때는 성적이 어땠었나요? 15회 때는 이제 4등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4등을 하고. 네, 이번에는 1등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대회에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팀에서 훈련도 수행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위해서는 사실상 이 시합을 위해 따로 훈련을 하거나 이러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전략적인 부분을 특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년도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일단 이번 킹오트를 위해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항상 하던 것처럼 뭐 장거리도 타고 기본적인 훈련을 하면서 준비했었고 이제 따로 생각한 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4등을 하고 이제 코스도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타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타면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경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킹 오브 트랙을 참가하기 전에도 팀 훈련을 소화를 했나요? 네, 전날에 170km 타고 170km? 네. 장거리 한번 타고 아침에는 그냥 회복 겸으로 1시간 정도 타고 이제 시합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선수는 이렇게 대회를 간다고 했을 때 감독님이 스케줄을 빼주거나 몸 관리를 따로 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다녀오는 거라 따로 몸 관리는 해주지 않지. 그래서 전날에 170km를 타고 대회 당일날 1시간 리커버리를 하고 대회장으로 이동했다.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는 이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뭐 엘리트가 하는 뭐 8.15 시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합만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엘리트 선수니까 동호인 대회에 나와도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겨서 우승을 해야 본전이고 지면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네. 승패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아마 조금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웅 선수가 작년도 올해에도 이렇게 대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대회 분위기가 진짜
엘리트들이랑 다르게 관객 수도 너무 많고 한 500명, 6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를 이제 탄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시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의 환호, 약간 진짜 뚜르드 프랑스 온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축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가. 그런 거 한 번 더 즐기려고 왔습니다. 아, 즐기러 나온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네. 꼭 즐기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4등하고 이제 깨달은 게 많아서 이번에는 우승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기회만 된다면은 1등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나왔던 대회 같습니다. 왜냐면 선수 시합 때랑은 그런 분위기도 다르고 임하는 각오도 달라서 좀 부담 없이 좀 즐긴다는 느낌으로 탈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부담 없이 재밌게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슈 아닌 이슈였던 진웅 선수의 이 경기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솔직히 이제 동호인들이냐 봤을 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집요하게 동호인의 최강자분이라 불리는 윤중원 선수님을 견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략을 만들고 계획을 하실 때 1위를 위한 전략이었는가, 이제 아니면은 딱 윤중원 선수만 이기면 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건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대회니까 1등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등을 하려면 당연히 윤중원 선수를 이겨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설 영상을 보니까 BA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뒤에 펠로톤 그룹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BA 그룹에서 진웅 선수가 교대를 받아서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BA 그룹이 더 펠로톤 그룹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진웅 선수는 그 BA 그룹에서 뭐 교대도 짧게 받고 속도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보였는데, 그러면은 그게 혹시 뒤에 펠로톤 그룹이 진웅 선수의 그룹을 못 잡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였나요? 일단은 뒤에 추격 그룹이 조금을 좁혀온다 하면은 이제 저희 4명 입장에서는 좁혀온 만큼 한 번 더 인터벌 하면 되고, 반대로 잡힌다고도 손해가 없는 게 우리는 힘을 안 쓰고 가고 있지만 뒤 추격 그룹에서는 힘을 많이 소모하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잡힌다 해도 그때 다시 인터벌을 하든 어떤 전략을 하든 저희 4명한테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막 힘을 써서 간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또 BA 쪽에서 제가 교대를 많이 안 했는데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교대를 길게 끈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굳이 반바퀴씩 안 끌고 한 코너씩만 교대해도 충분히 서로 힘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길게 만약에 교대를 받아주고 하게 되면 체력 소모도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교대를 짧게 해주되 그 시속만 유지해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시속은 유지하되 그러면 이제 뒷그룹이랑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계속 교대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 깨지지 않아요. 이 패턴이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계속 그룹이 형성돼서 계속 지속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일부러 뭐 안 받아주거나 한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에 나와서 끌어준다라 하면 나의 힘을 많이 써서 길게 끌어주고 나가야 끌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그게 더 짧다라는 말이잖아요. 와서 딱 중요한 포인트에만 힘 써주고 다시 빠져주고 중요한 포인트에만 힘 써주고 빠져주고 하면서 이 그룹 전체가 높은 시속을 유지할 수 있게끔 간다라는 뜻인가요? 그쵸. 선수들도 내가 1km 갈 거 500만 끌어서 시속을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내 체력도 한 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끌고 시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골인을 누군가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체력 한 배를 그 와중에서도 다 스스로 조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합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힘을 안 써도 됐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제가 안 끌어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끌어주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힘을 써야 되나, 난 안 쓰고 세이브하면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대회인데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찾는 건데 힘들게 1등을 하고 싶은 선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최고의 전략을 선택했던 거고, 반대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뭐 협조가 안 됐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전략을 썼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16회 때 썼던 전략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웅 선수가 했던 전략을 했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진웅 선수는 다른 전략을 썼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BA그룹에서 뒤늦게 합류한 이번에 3, 4등 하신 선수분들이 한번 어택을 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3번 주자였던 진웅 선수가 따라가지 않고 2등 하신 윤중원 선수랑 같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윤중원 선수가
결국에는 서로 눈치 싸움을 하다가 윤중원 선수가 갖다 붙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윤중원 선수가 만약에 안 갖다 붙였다라면은 그랬으면은 진웅 선수는 어떻게 했을지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두 선수가 BA를 시작했고 거기서 판단한 게 제 눈에는 첼로 로켓 레이싱 팀 선수분은 이미 저희 3명을 따라잡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쓴 상태고 뒤에서 봤을 때도 교대를 많이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판단한 게 그럼 이제 저기서 갈 수 있는 선수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치폴리니 레이싱 팀의 선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윤중원 선수도 저를 많이 견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뒤로 왔겠죠. 저도 안 가고 윤중원 선수도 안 가고 하다가 진짜 만약에 더 벌어졌다. 진짜 한 3코너 차이 이상 갔으면은 저도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 상황까지 안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 벌어졌다면 인터벌을 해서 어떻게든 잡아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웅 선수도 잡아낼 수 있는 사정거리를 재면서 선두를 다퉜던 윤중원 선수와 나름의 눈치 싸움을 한 것이다. 네. 만약에 거기서 윤중원 선수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은 그러면은 진웅 선수가 갔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진웅 선수가 계산되고 있는 사정거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보이는 거에서는 힘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다 계산하면서 한 코너 이상은 차이를 안 뒀단 말이에요. 그 시합을 하면서 그 한 코너 정도는 진짜 강한 인터벌 한 번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고 그거를 이제 굳이 처음부터 잡아냈다기보다 그때 아마 제 생각에 랩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7바퀴인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 7바퀴 혼자 다 못 간다. 가다가 다리 다 털릴 거다 라는 생각으로 7바퀴가 남았는데 굳이 힘써서 잡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천천히 한 코너 한 코너씩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도 교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다리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통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시합 중에는? 일단 예를 들어서 선수들, 여자 선수들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이제 팀전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만약에 앞에 우리 팀이 2명 갔어. 그러면 이제 뒤에서는 나는 굳이 가야 될 필요도 없고 교대를 안 받아줘야 돼요. 근데 다른 팀이 자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가야 돼. 그래서 선두를 엄청 열심히 끌어요. 근데 이제 나는 갈 필요도 없고 내가 갖다 대주면 우리 팀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교대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대를 아예 안 나오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수들끼리는 얘기를 하면서 타요. 교대 좀 나와 아니면 교대 좀 받아줘 막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대를 받아야 되는 선수가 만약에 나이가 어리거나 신입이다. 그러면은 언니 죄송합니다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거나 이번만 안 나갈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 선변위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면 팀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합을 할 때는 화가 나지만 이제 끝나고 너무한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 언니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좋게 끝내지 선수들 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동의하는 게 엘리트에서 누가 인터벌하고 따라만 가고 교대 안 나오는 상황도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급한 사람이 인터벌 치는 거고 그 교대를 안 나왔다고 해서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진짜 막말로 뒤에만 따라가다가 빼먹었다 해도 또 실력이고 그게 되기 싫으면 그 사람을 떨구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시합 운영 방식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MCT 같은 거에 비교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MCT도 1, 2, 3번 주자를 가지고 팀 성적을 내서 S리그와 D리그를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같은 경우가 1, 2번 주자가 앞에 가 있는데 내가 팀 3번째 주자야. 근데 1, 2번은 BA를 갖고 내가 3번 주자인데 라이벌 팀의 1번 주자가 나랑 같은 그룹에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속도가 올려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격 의무는 다른 팀 1번이 그렇죠. 더 많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팀 3번은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고 이걸 안 나온다고 나오라 해도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엘리트 시합 중에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전략을 진웅 선수는 잘 이용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막 특별하게 더 진웅 선수가 싫어한 얍삽한 전술이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도 그렇고 이 시합 결과가 굉장히 다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합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웅 선수의 견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선수는 경기 운영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 윤중원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에 만약에 진웅 선수가 나간다면은 그러면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막 고의적으로 찢어버리는 사람을 이제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수라면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완전 이 시합이 이런 시합처럼 열린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견제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 뒤에 많이 붙을 테니까 반대로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선수들도 안 나갈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택을 하는 선수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안 가니까 반대로 내가 안 갈 때 가는 선수만 따라가면은 내가 뒤에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더 힘을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가지 말자 하면 이제 마지막 피니시에 우리 한번 네, 한번 해보자. 네. 저도 물론 그 상황까지 가기 싫은데 저도 라스트가 센 편이 아니라서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기를 보면서 피니시 상황에 경합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코스에 대한 숙지나 이해도도 높고 이 대회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냥 엘리트니까 동호인들 이런 대회 일단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진웅 선수가 정말 이 대회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엘리트들은 시합 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기 그때 봤던 뭐 실시간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웅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뭐 그런 거 본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동호인분들 시합만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다음에는 다른 선수가 이 전략을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상했네 마상했어. 아유.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진웅 선수가. 전 솔직히 댓글 보는 거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시합이 또 바로 있어요. 우리가 인천에서. 그 시합에 또 참가할 의사가 있나요? 네, 당연히 별 일만 없으면 참가하고 싶네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있는 은주 코치님은 어떠세요? 은주 코치님은 킹 오브 트랙에 나가보실 생각이 없나요? 지금 여자는 이런 이슈가 없어서 잠잠한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다음번 킹 오브 트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번 여자 킹 오브 트랙, 남자 킹 오브 트랙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킹 오브 트랙에 참가를 하면은 그때는 어떤 전략을 준비할까? 조금만. 왜냐면은 그때는 진웅 선수의 출발 위치, 진웅 선수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진웅 선수도 견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썰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웅 선수는 어떤 전략을 하겠다. 미리 고집으로 되고 한번 붙어봅시다. 덤벨 타면 덤벨 보세요. 뭐 이런 걸 해도 되고. 이번 영종도 그 BMW 서킷은 일산처럼 코너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체 스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이번처럼 완주자가 10명밖에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코너를 다 같이 도니까 넘어지는 것도 적을 거고 완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은 저는 뭐 당연히 라스트가 약하니까 먼저 BA를 시도할 것이고, 그 소수 인원 형성된 BA 쪽에서 아마 1등을 한다거나 그런 순위권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킹 오브 트랙이 포인트 제도처럼 3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6회, 17회, 18회가 약간 한 세트로 모여져 있어가지고 종합점수예요. 그래서 전 이미 1등한 상황이고 2등한 선수는 윤중원 선수인데,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진짜 윤중원 선수만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오신다 하면은 제가 이미 1등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10등, 15등을 한다 해도 윤중원 선수가 15등 해도 저는 그냥 그 16등 뒤에만 들어가도 종합점수로 제가 1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게임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막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딱 정해진 1, 2, 3등 선수만 견제하면서 타면은 더 쉽게. 그리고 진웅 선수가 가진, 그러니까 라스트가 약한 편이니까 진웅 선수가 유리한 경기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걸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준비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막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은주 코치님은 동호인대회는 처음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나가면은 어떤 전략을 할 건지. 저는 이렇게 진웅 선수처럼 대회에 참가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예요. BA도 해보고 라스트 치고 그냥 다 해볼 겁니다. 운동도 많이 쉬셨잖아요. 운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주 남았나? 열심히 해야죠. 이제 좀 자전거도 많이 타고 몸도 만들고 살면서 사이클 팀도 좀 쫓아 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몸을 천천히 이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올려서 뭐 대회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 오브 트랙 관계자 여러분, 두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BMW 드라이빙 센터에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웅 선수는 이렇게 동호인들과 타는 것도 즐기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탈 의향도 있잖아요. 재밌어라 네. 하고. 네. 그러면은 진웅 선수가 봤을 때 이 동호인들의 실력은 어때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작년 킹 오브 트랙은 그냥 나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저도 4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경 안 쓰려 해도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3등 할 줄 알고 나왔는데 1등을 바라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느낀 게 진짜 동호인분들 실력이 상상 이상이다, 진짜 잘 탄다, 이런 짧은 코스나 이런 인터벌 강한 곳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탄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계속 동호인분들과 같이 타면서 재밌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호인분들 수준도 진짜 계속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보면 수준이 이렇게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어서 선수들이랑 뭐 대회를 하면 훨씬 더 서로한테 좋은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호인분들은 배울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도 더 열심히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웅 선수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뭐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아니면은 동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킹 오브 트랙 시합이 전략이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그 문인기 선수가 되게 잘 탔기 때문에 작년에 그 선수를 많이 견제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 선수랑 라스트에 쓰면은 이기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그 선수를 떨어뜨리겠다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임중원 선수를 잘 경합을 해서 두 명이서 치면은 그나마 문인기 선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라스트를 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전략이 진짜 많은 스포츠인데 그런 걸 이제 동호인분들도 많이 알고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면서 보면은 약간 보이지 않는 건데도 약간 보이는 그런 전략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신경 쓰면서 보면은 더 재밌게 관전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서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코치님은 혹시 뭐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인적인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사이클이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다들 진웅 선수가 너무 뭐 얍삽하게 탔다, 그렇게까지 따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그렇게 또 한쪽으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경기다, 좋은 경기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선수들이랑 이렇게 동호인분들이 많은 뭐 시합이나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도 이슈가 아니라 경기 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본 진웅 선수는 나이도 어리고 실업팀에 이제 들어간 막내급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량이 만개하지 않은 이제 실업 선수로 시작하는 선수인데, 요즘 선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당차고 동호인과의 교류를 전혀 꺼려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번 시합에서도 이 선수가 나름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영리하게 경기를 해가지고 1위를 가져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엘리트들은 경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진웅 선수가 구사한 전술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얍삽하게 산 게 아니고 엘리트 선수들끼리의 경쟁이었다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더 영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탄 거지, 이게 막 반칙을 하거나 비매너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전거라는 스포츠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EPL을 보면은 더비 매치가 있잖아요. 한일전을 하면은 축구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기도 우리가 다 지켜보게 되고 우리가 응원하게 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유명하신 동호인 최강자분을 엘리트 선수가 이겼는데 그 전술이 정말로 계획적이었고 잘 짜여 있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다음에 또 나온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다음 경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전거 스포츠가 더 발달하고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여러분들 또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동호인분들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엘리트 선수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엘리트 선수들도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엘리트 선수들도 동호인과 접촉하기 위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에서도 프로 아마추어 대회가 있거든요. 농구도 프로 아마 대회가 있고, 축구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같이 경쟁하는 대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자전거 수준이 더 발전하고
더욱더 사랑받는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이나 편파적인 시각은 접어두고 이 경기 내용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이런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수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그래서 이 관심을 다음에 이어질 킹 오브 트랙에서 남자 도루는 진웅 선수의 활약 다음 경기를, 여자 도루는 우리 은주 코치님의 활약을 같이 지켜보는 기회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고 싶은 말 더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사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한테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진웅 선수 굉장히 고맙고 영상 촬영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